네, 4주차 2강에서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반응,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방법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첫 번째가 신체, 그 다음에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때요? 네, 신체 생리적인 반응. 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리적인 증상으로는 혈압이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그다음 외박 그쵸? 증가하고 호흡도 빨라지고 증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호흡이 곤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호흡 곤란의 상태까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신경계 감각에 이상이 옵니다. 근육이 너무 긴장을 해서 네,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막 뭉친다든지 사람마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러한 몸으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반응을 하고요. 통증을 느끼는 게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위장 관계의 증상,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더라라는 걸 알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이 정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실 수 있겠죠. 스트레스는 이런 신체적, 생리적인 질병을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질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라든지 극심한 스트레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 보셨죠? 그 다음에 소화성 이제 궤양, 편두통, 긴장성 두통, 그 다음 대장염, 그 다음에 궤양, 만성 피로, 불면증,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증, 극심한 경우에는 암, 그 다음에 감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피부염, 부종, 알코올 중독, 기관지염, 전염병, 알레르기, 연유증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체 생리적인 반응을 코엔이라는 학자가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체계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토니라는 학자는 그쵸 에이즈의 원인인 그쵸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 감염된 남성들에게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투입시켜 봤더니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 살해 세포와 그쵸? 그다음에 이제 HIV를 공격하는 이제 T 림프구가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이고요. 자, 그다음에 질병으로 연결되는 과도한 이제 부적 스트레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과도한 그 부적 스트레스, 이제 디스트레스를 한번 보시면 알코올 남용했었을 때, 그쵸? 사고나 뭐 간경병, 그다음에 자살, 살인, 그다음에 약물을 남용했었을 경우에도 사고, 자살, 살인, 그다음 우울증, 자살, 그다음 폭력, 자살, 살인, 그다음에 고혈압 경우에는 뇌졸중, 심장 발작,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그쵸?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높은 콜레스테롤, 뇌졸중, 심장, 발작, 그다음 불균형하고 뭔가 과식을 했었을 때, 뇌졸중, 심장 발작, 당뇨병, 흡연 있었을 때, 그쵸? 심장 발작, 암, 뭐 폐렴, 감기, 천시, 폐기종, 기관지염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면역 체계가 약화됐었을 때, 암, 폐렴, 감기, 천시, 폐기종, 기관지염. 으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연결되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스트레스성 자극이 이제 투입되면, 먼저 그 자극이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우리 심리적인 이 뇌에서 평가를 하게 된답니다. 평가에 따라서 적절한 심신의 대응 반응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협을 느끼면은 당연히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자극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서를 발달시키는 과정들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의 심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스트레스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네, 정서적인 균형을 상실해서 결국은 다양한 정서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정서 반응에는 불안, 공포, 분노, 우울, 그죠? 그다음에 무력감, 냉담함, 그다음 병적인 이제 경쟁심, 실망감, 냉소적인 태도, 인간을 못 믿는 불신, 이러한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반응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심리적인 반응으로 불안입니다. 스트레스에서 가장 흔한 반응이 불안입니다. 위험을 경고해 주는 신호로 자아가 위협한다고 느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런 위협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불안이 없어지지만 그렇게 대처할 수 없을 때는 불안이 지속되고 점차 커집니다. 불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 적절한지에 따라서 정상 또는 신경증으로 특징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안 증상이 우리는 이제 노이로제, 그래서 네, 불안, 과도, 갈등, 억압, 억울 등의 감정적인 체험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병적인 증상으로 신경 기능의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노이로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력감인데요. 무력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런 주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무력감의 심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희망을 상실하거나 어떤 상태에서 대처할 수 없다고 여기는 데서 오는 무력감. 결국 이 무력감이 삶의 의지, 그다음에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네, 스탠리 그만이라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학습과 연습의 결과라고 주장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무력감이 지속되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무력감이.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고 해서 무력감이 생기고 뭐 어떠한 감정에도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 무감동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 이것 또한 네, 학습된 무기력이 좀 심각한 단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흔히 심리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대표적인 것이 우울감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결국에는 병적인 우울증 진단을 받는 단계까지 발전하는데요. 이런 병적 우울증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억압됐던 적개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더불어서 정서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리적인 반응도 우리가 이제 부적응적인 반응과 적응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네, 심리적인 반응으로는 우리는 이제 부적응적으로, 그쵸? 투쟁하거나 도피하려는 행동들을 합니다. 직접 싸우거나 도망쳐서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는 상황. 네,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죠.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도착 행동, 스트레스에 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해도 무언가 반응할 이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이런 행동들. 그래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제3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 그래서 네, 어떠한 이제 목표에 해당하기 위해서 막 반응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다음 대체 행동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반복적인 행동들.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손톱 물어뜯는다든지 먹이를 긁는다, 다리를 떨기 이러한 대체 행동으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현실 도피 행동입니다. 자, 포기에 해당되는 반응인데 실제로 스트레스 자극을 이제 피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있는데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정신적으로 도피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게임 중독 해서 각종 어떠한 뭐 매체나 대체물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 중독 현상이 바로 현실 도피 행동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는 적응적인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별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정서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를 한다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해결을 해서 그 상황을 개선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네, 적응적인 반응인 거죠.
다음 정서를 중심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 야기된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그냥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일정량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삶을 활기차게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액티비티하게 기민하고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변화를 추진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처는 인간의 적응에서 좀 핵심적인 개념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약간 올라갔다가 통제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자, 유기체, 인간이 그쵸? 손상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이를 다시 회복하려는 회복 탄력성, 회복하려는 적응의 과정을 누구나 다 겪는다.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처리와 관리를 의미한다. 자, 대처 자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자원, 가족 자원, 사회적인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특히나 가족 자원인 경우에는 가족 응집력이라는 것은 가족 상호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끈끈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가족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한다면은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정서적인 유대감으로써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방법은요. 첫 번째, 문제 중심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문제 사항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중심 대처는.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설득 가능하게 잘 표현하는 거. 상황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벗어나서 생각해 봐서 그 문제를 대처하는 행동을 하는 거.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거가 바로 문제 해결 중심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방법은요. 정서 중심 대처인데요. 정서 중심은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내가 조금 완화하려는 노력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부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려는 인지적인 대처 방법이 바로 정서 중심 대처 방법이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소망적으로 사고하는 거.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만들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해결하는 거.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 문제 상황과 정서적인 좀 거리를 두는 거. 그렇죠? 네. 반복된 이런 문제 상황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서서히 멀어져서 내 정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정서 중심 대처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방어적으로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대처는 대처가 아닌 꽁무니 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원의 즉각적인 충격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 또한 따르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공격성, 퇴행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회피 행동, 그다음에 자기 기만, 합리화 부정인 거죠. 그래서 방어적인 대처보다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능동적인 대처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다루는 거, 스트레스 원을 제거하거나 해로움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반응 패턴을 좀 변화시켜서 사회적으로 이해 가능한, 용인 가능한 방법으로 내 환경을 조금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첫 번째, 일단 스트레스를 관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셋째, 활동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하나씩 목표별로 이룹니다. 자, 넷째, 각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용인될지, 받아들여질지, 유용할지, 적절할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